진행을 좌장이신 에릭 위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May I turn it over to you, Mr. Eric Weave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고요. 미래에 관한 여러 트렌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CTO,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패러마운트, 소니, 그리고 에픽 게임스 그리고 등등에서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많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노아님께서 먼저 간단히 소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버추얼 프로덕션 에디터 자, 어메리칸 시네마토그래프 매거진에서 현재 에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TV쇼, 무비, 인터넷 등등을 저희는 커버하고 있고요. 많은 버추얼 프로덕션 등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버추얼 프로듀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조이픽트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전략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웹빌더이고요. 뉴로사이언스 분야를 전공했고요. 브랜드, 디즈니, HBO, 나이키 등등의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월드빌딩, 세계관 구축, 디자인, 몰입형, 설계 그리고 이것들을 기술과 결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J님, 마이크가 꺼졌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AJ 웨딩이고요. 저는 오비터 스튜디오의 CCO이자 파운더입니다. 저희가 최근 이런 기술들을 목격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초기부터 본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더 필름메이커 측면에서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제작자들은 이런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더 많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TV 시리즈에도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JT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JT 룬이고요. 엑셀 스튜디오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 아침입니다. 멀티 카메라 방송 그리고 리얼리티 엔터테인먼트 등등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버추얼 프로덕션 그리고 여러 라이브 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 등을 그것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는 AR 캐릭터뿐만 아니라 멀티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 등등 이런 것들을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다 영상 전문가이신데요. 자, 간단하게 아까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재미있는 소리도 중간에 들리곤 했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버추얼 프로덕션은 사실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제작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등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R 헤드셋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LED 스테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쓸 수도 있죠. 카메라 트래킹도 가능하고요. 네, 아주 더 많은 영역에서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모든 단계가 초기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일종의 우리 제 스스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이 디지털 시네마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디지털 시네마에 대해서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좀 처음에는 불편하긴 했었지만 지금 아니죠. 자, 리처님, 세계 구축에 있어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OSBP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들을 만들고요. 기본적인 레이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몰입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내러티브를 적용할 것인가, 리니어 내러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스크립트로는 어떻게 그것을 연결시킬 것인가, 또 세상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어떤 재원들이 있고 위에서는 얼마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관여시키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하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현상은 어떤지, 어떤 느낌이 들지,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수록 메타버스의 연속성이 점점 더 레이어가 하나하나 깊어갈수록 앞으로 많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는데요. 패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플립이 생길까요? 플립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플립이라는 것은 영화와 그런 미디어 형태가 단지 이 톤을 설정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완전히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생각을 공유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미디어 포맷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신경과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지금 현상은 어떤지, 또 그 개인들은 컨텐츠 어떻게 상호 경험하는지, 그 영화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관점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뭔가를 보면서 극장을 가면서 뭔가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죠. 그 스토리를 그냥 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영화를 보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 이것은 버추얼 세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경험의 완전 새로운 차원입니다. 세계가 많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디렉션할 수도 있고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사는 경험들, 이런 내러티브들은 훨씬 더 참여형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누군지 설정할 수 있고요. 스토리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러티브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참여형적인 스토리가 되겠고요. 참여형적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들이죠. 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를 생각할 때 이 카테고리 어떤 형태의 느낌을 가지는지 같은 카테고리 어떤 경험을 가지는지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완전 서로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mple of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360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VR을 시작했고 이제 시네마를 시작했잖아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만큼 이제 발전이 될 건지 아무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내가 눈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이게 진짜 AR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시네마 그리고 비디오 게임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리고 오늘날 보면 이렇게 새로운 헤드셋 애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드는 거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스토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게 완전히 이거를 더 이끌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앞으로 엄청 더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질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네마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차원도 아예 이제 그 차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첼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비디오 게임 경험 같다가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조금 더 수동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더 어메이징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필름 메이커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조금 더 약간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런 프로덕션 쪽에서 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더 진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AJ님 혹시 뭐 비디오 준비하셨던 게 있었나요? 네. 제가 네네, 뭔가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현재 이런 우리가 트렌드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이렇게 뭔가 스페셜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브로드캐스팅이건 아니면 뭐 시네마건 아니면 이제 티어터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주체성을 정하면, 그리고 뭐 이제 독립 영화 쪽도 있죠. 이런 쪽에서도 점점 더 이런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뭐 에이전님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이러면 제가 이제 모자를 바꿔 써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보여주신 이제 무대 이런 거는 지금 AJ님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JT님과 굉장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서로에게 또 칭찬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브로드캐스팅 쪽에서 이제 방송 쪽에서 저희가 완전히 좀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해가면서 완전히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필름 메이커로서 이제 이런 필름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술을 점점 더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던 게 AI는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도 사실 왔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업계에서도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만들어서 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방에서 혼자 사용하냐 그런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정말 이러한 버추얼 프로덕션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엄청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캐릭터들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로봇 같은 것도 하나의 또 예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what if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캐릭터 로봇들 등등 고려를 해볼 때 실제로 세상이 완전히 이제 일반적인 하루하루가 굉장히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것들을 계속해서 푸시해 나가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업계의 그런 수요자부터 굉장히 좀 요구사항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요청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필름을 만들 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필름을 만들 때 버추얼 스페이스를 연계를 해서 이제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배우와 그리고 이제 뒤에 굉장히 좀 버추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머지를 한 건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2D로 찍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360도 BR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애플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더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이런 버추얼 환경들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이런 버추얼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걸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정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JT님 이제 JT님의 굉장히 특별한 무대는 어떤지 지금 이렇게 좀 경험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JT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이해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전에 이제 좀 필름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스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실제 카메라는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창을 통해서 우리가 버추얼 월드를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돌리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크린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360도로 찍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고스트링 이거를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계와 그리고 가상 세계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카메라가 서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진짜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뭐 이렇게 게임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커 게임이나 요새 이런 축구 게임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안에 버추얼 세계에서도 막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더해서 이제 현실 세계와도 더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이제 연계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역도 다르고 이제 또 언어별로도 이렇게 다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더 활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치 하나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사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탐색을 해 가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돌파구를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부분을 요새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또 하나만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더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좀 돈이 많은 회사들만을 위한 기술일까요? 네, 저도 그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확장성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아주 하이엔드에서는 만달러리안 1980 등등도 활용했겠고요. 이런 것들이 수천만 달러 들어서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이죠. 네, 물론 곧 좋습니다. 넷플릭스도 돈이 있겠죠. 네,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이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냥 자동차 샷, 클로즈업 등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 작은 장면에도 활용할 수 있죠. 4m, 5m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겠죠. 네, 네, 저도 LED를 갖고 제 집에 저도 LED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저 역시 아주 작은 박스로 이것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세팅을 한 환경입니다. 자, 두 조명이 있고요. 스크린이 지금 한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슬라이드 똑까지만 연결되고 있어요. 1000장 정도만 덮고 있거든요. 아주 참 저렴한 환경이죠. 그럼에도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TV 스크린을 뒤에 내서 할 수 있죠. 그 앞에 서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하이엔드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이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동일합니다. 얼마나 크든 무대가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기술은 똑같죠. 이런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떤 규모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활용하시면 되시겠죠. 네, 이것들 앞으로 어떻게 메타버스와 결합될까요? 이 모든 툴들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툴들이 다 통합이 될지 그것에 관한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스튜디오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비주얼 이펙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에셋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에셋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메인 에셋입니다. 또 많은 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큐멘터리도 하고 있고 다 서로 프로덕션 디렉션, PD 등등도 다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비디오 게임을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영화 같은 비디오 게임이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 기회가 있을 건데요. 많은 기회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회를 더 잡아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무대에서 슈팅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카메라를 양쪽에 달아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에 올린다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웹사이트 커머셜로 한다든지 또 광고를 프린트한다든지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아주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것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메타라는 것을 봤을 때 한 카테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가 단지 버추얼 월드인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단지 가상 세계만은 아니거든요. 데이터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 인프라는 반드시 버추얼 월드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 비전 프로가 최근 나왔던 것처럼요. 각 모든 이 컨텐츠들, 틱톡이든지 어떠한 플랫폼이든지 이런 컨텐츠들은 특정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에만 전송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할 때 메타버스가 단지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경험에 내가 일부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세계에서의 경험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 경험이 버추얼 월드에서도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라는 것은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니까요. 데이터 구조는 결국은 에셋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셋은 지금 이 모든 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크로스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며, 물론 이런 에셋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버추얼 아티팩트들, 버추얼 프로덕션들이 이런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동일한 에셋들이 나올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이런 에셋들이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AI 필터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의 정의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속성 프로덕션 사이트라든지 유저 사이트에서도 반복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포인트였고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런 복잡한 프리솔드 요소들이 있죠. 현재 유럽과 아시아 대기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펀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제 생각에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버추얼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것인가, 방송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같은 동일한 기술이지만 그 산업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결합이 되고, 또 타임스퀘어에 지금 가시면 굉장히 큰 사인보드가 있어서 거기서 광고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빌보드에서 상당한 트렌디한 광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일종의 기본 테크닉은 변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은요, 경제적 문제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비록 우리가 이 큰 문제를 정량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이 서브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 같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물리적인 브랜드, 예를 들어서 밸런시아가를 넣고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 스페이스에 포함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동시에 이 주마다 새로운 챕터가 만들어지는데 거의 6억 달러에 해당하죠.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 사물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에픽 게임스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 메타버스의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였죠. 제 생각에 아마 서너 개 정도의 회사가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EFN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아주 돈이 잘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도 많은 수익을 거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픽에서 만든 게 사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게 더 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자분들까지도 이거를 또 더욱 사용하면서 이게 개발자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제 레벨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기술이라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바틀렉 같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에 보면은 이제 점점 더 프로젝트가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툴을 사용하는 거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무대에 있는데 그 무대에다가 제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컴포넌트들을 가져와서 기술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제가 더함으로써 또 하나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노아님. 이제 노아님은 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새 또 집중을 하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 로봇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나만의 세계,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거를 모네타이제이션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진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포트나이트 컨텐츠가 우리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성도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포트나이트 유저에 대한 관객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경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포트나잇이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 소스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거를 인터랙션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인트는 이겁니다.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인터랙션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세상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으로 가보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빈 세상에 갔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거기서 만듦으로써 서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떠나게 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레이첼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사람들이 포트나잇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메커닉이 잘 심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버추얼 세상인데 사람들이 놀러 와서 여기서도 이제 서로 같이 놀 수 있으면서 뭔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서 점점 더 컴포넌트가 많아질 때 사람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이 가상 세계가 발전이 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 말 잘랐나요? 아니요.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 모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도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유튜브도 이거를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산업계가 된 거죠. 네, 앨리스 테일러, 이제 디즈니 쪽의 그 분과 제가 얘기를 최근에 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게임까지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친해질 수도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소셜 다이내믹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월드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요.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제 이제 점점 버추얼 프로덕션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 쪽으로만 이제 이 버추얼 월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환경으로서도 이런 버추얼 월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신기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버추얼 월드를 사용을 하면서 집까지도 들어와서 그 끝까지, 이제 하루 끝까지도 계속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업계 성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이제 개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이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더 개발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아바타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계에서는 이런 아바타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도 더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다른 친구들의 이런 아바타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세상에서 또 이제 서로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딸이나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는 거를 이제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디지털 월드를 어떻게 이제 빌드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9개월 전과 비교를 할 때 앞으로 9주 뒤는 더욱더 큰 변경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AI가 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걸까요? 사실 저희가 4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좀 빨리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JT님하고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로투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AI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한번 이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영화계 이제 필름메이커 쪽으로의 관점을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필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AI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우리가 현실 세계처럼, 그리고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같이 사용을 하면서 모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되고, 그다음에 아마 JT님이 AI에 대해서는 더 잘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로의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제 큐브릭 이제 같이 이런 좋은 회사들과 저희가 지금 이미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 전달을 함으로써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3D가 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정말 미래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 쪽과 그리고 디자인 쪽이 서로 융합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AI가 이제 점점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만큼 더 흥미롭고 그리고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할 필요는 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업계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JT님 혹시 NERF라는 거 아세요? 이제 NER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텐데요, 노아님이요. 네, 이거는 뉴럴 레디언스 스페이스라고요. 이거는 이제 3D 모델링을 쉽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포토그라마토리라고 이제 사진을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함으로써 완전히 3D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만들 때 굉장히 관점이 서로 다르게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글래스 같은 것들을 쓰고 이제 우리가 방을 볼 때 그 안에서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완전히 서로 다르게 그리고 하지만 그 가상세계 내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좋은 거는요.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거긴 한데 NERF가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3D로 만드는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지금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사진들을 몇 장을 또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RF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진을 넣을 때도 그냥 저희 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몇 가지를 넣어도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요.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좀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떤 남기실 말씀이라든지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월드 빌딩이라든지 OSBP,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하단 세계 구축이란 것은 큰 일이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런 복잡한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영화든지 가상세계든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현실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세상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스크립트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각 세상에 다르게 적용되고 같은 것들을 고민할 때 실제 세상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실제 이 업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웠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올지 기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 들려주신 5분 정말 고맙습니다.